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4월 시장 3월과는 또 조금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3%, 코스닥은 1.4% 상승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었는데 이번 주에도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내내 매도하던 연기금의 매도, 지난주에는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죠. 이번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는 우리 시장 수급 개선과 함께 박스권 탈출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장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주가는 실적순입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함께 전략 세워봅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파운드리 요모조모라는 제목의 반도체 업종 리포트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의 고수익 포트, 장기와 단기 포트폴리오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저희와 함께 든든하게 작전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가는 실적순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늘 이야기하셨던 것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지금 그 구간에 와 있는데 자, 이와 함께 작전 같이 세워볼까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장의 특징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 국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사실상 향후 시장 내에 종목별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부분 꼭 새기시면서 투자 전략의 디테일한 부분 세워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일단 뭐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요인, 핵심 배경 그 자체는 이미 시장 내 다 알려진 재료, 시장 내 다 이미 널리 인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재료.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시장 내 호재성 재료를 짚어본다라면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안 이 부분이 시장 내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 백신의 접종 자체가 점차 속도를 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속도를 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제 정상 조기에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때까지 한동안 상당 부분 억눌려 왔었던 잠재적 소비가 보복 소비, 폭발 소비로 이어지게 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름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 내 노이즈는 여전히 있긴 있죠. 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지 아니면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잠깐씩 시장 내 순간씩 시장을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은 하곤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기저에는 코로나를 결국에는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의 전반적인 저해 요소로는 절대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 요소로서 여전히 시장 어떤 그 투자 심리의 기저에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심리를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사실상 우려감이 컸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금리 요인인데요. 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1.2%, 1.1% 있던 것이 어느덧 1.6%를 넘어섰고 이런 부분들이 1.7%, 1.8%까지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 1.77까지 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 사실상 금리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상당 부분 바뀌어져 왔다. 바뀌어 가고 있다. 일정 부분 이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그러면서 금리 상승의 배경 자체를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부분도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투자 심리의 무게중심은 경기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조금 좀 긍정적인 방향의 해석으로의 어떤 그 방향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 2% 수준 정도까지는 용인해 나가는 그런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금리 수준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금리가 결국은 2%까지는 최소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 투자자들은 대다수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불과 한 2, 3주, 3, 4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 국채 금리의 상승 부분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의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국채금리가 1.7%를 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고 S&P 500 지수는 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상승세, 급격한 상승세가 아니다라면 이제는 금리 상승세에 대한 해석 자체는 상당 부분 앞으로 향후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배경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면서 시장 내에 경기 상승에 대한 신뢰감을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앞으로는 금리 상승세 자체가 시장 내 우려 요인은 아니라 오히려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금리가 1.5% 이하로 갑자기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 꼭 인식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금리 상승 자체는 경기의 개선 쪽으로 개선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악재성 재료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코로나 재확산, 유로존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4일 연속 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수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상당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사실상 제4차 유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조심스럽게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충돌 부분. 물론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완화를 기대했었던 대다수의 투자자들
2주 전 알래스카 회의를 근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충돌 가능성, 조금은 좀 긴장이 맴도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세안 그리고 반독점법의 강화 부분, 이 부분 잠재 악재 요인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리 상승세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부담이 됐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경기 상승의 어떤 그 배경 부분으로 오히려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유동성 장세는 저물어 간다라는 이야기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서히 금리 상승을 경기 개선의 어떤 그 신호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 장세가 곧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의 특징 변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 바로 얼마 전까지 지금 뭐 유동성 장세, 그동안 금리에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여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경기 개선 신호로 인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떤 지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고용과 물가. 왜냐하면 고용,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타가 결국 고용 지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용, 지난주 미국 사실상 금요일이 부활절 때문에 휴장이었죠. 근데 그 당일 발표한 지표, 경제 지표 중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있었는데 고용 지표였습니다. 바로 실업률이었는데요. 기존 6.2%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최악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실업률 자체가 14.3%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지난달 6.2%까지 하락을 했고, 이번 달 6%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점차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고용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인식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고용의 확대는 결국 그 월급 페이롤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페이롤의 증가는 결국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경기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내어가는 매우 중요한, 가장 앞단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에 지금 현재 FOMC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역시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부분,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코로나 극복,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번 여름이 오기 전 코로나 어떤 그 제재의 대다수의 완화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바이러스 백신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실적 시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실적 시즌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극복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각 업종별 순서, 그리고 각 종목별 실적의 순서를 세우는, 실적의 나래비를 세우는 어떤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 종목 차별화를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면 실적 장세 진행에 염두한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분명히
유의할 것인데 산업별 경기 사이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산업별 경기 사이클, 업턴 사이클로에 변화되고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사이클을 가진 그런 업종,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2차 전지, 5G 통신,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경기 민감재가 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됩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맞물린 부분, 친환경이 당연히 맞물리겠죠. 원자재, 인프라 소재,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구 소비재가 상당 부분 중요한데요. 내구 소비재의 대표, 내구 소비재라 하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가전과 가구 그리고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왜 금요일 날 하루 만에 5%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달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실적 상당 부분 예상 외로 호조를 보였다라는 점. 그 호조를 보인 것, 내구 소비재 시장의 투자자들,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은 내구 소비재의 가장 핵심 축인 자동차 판매량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 실적을 봄에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부분, 미국 경기 부양책의 집행과 어떤 그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 미국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그 공약에 대한 정부의 어젠다는 중산층의 어떤 그 소비, 그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그 중심에는 소비가 깔려 있다라는 점. 그 소비는 내구 소비재인데 결국 IT 가전과 자동차.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보다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 EV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게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백신 공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 표명 이미 시장 내 발표가 된 바가 있었고요. 미국 역시 미국의 질병관리청 CDC 역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어떤 그 규제의 완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뒤처져 있는 산업. 근데 하지만 그들의 GDP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서비스 산업인데요. 이 서비스 산업의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식음료, 그리고 호텔, 카지노,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여름 이전 정상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 시장으로의 접목, 조금 안타까움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코로나 제4차 유행 확산 가능성, 500명이 넘는 그런 상황. 조금 좀 눌림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올 만큼 왔다. 이제는 거의 이제 상승 국면의 초입에 임박해 왔다라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생각을 긍정적인 견지에서 해 두셔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4차 산업 성장의 본격화. 금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기술주들, 성장주 중에서 이제 조금 좀 좁혀서 봐야 되겠죠. 전기자동차 EV, 그리고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그리고 5G.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서 서로 교집합을 갖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집합.
잘 보시면서요. 이 교집합을 찾아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시면 지금 현재 시장이 진행되어가는 방향,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시장,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 어떤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실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적을 중심으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략과 함께 이와 함께 주목할 업종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보궐선거 어젠다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이 여야의 정책과 공약들에 따라서 또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작전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번 선거 어젠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어젠다는 주거의 안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의 안정.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상승, 모멘텀이 보여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선거와 관련된 4.7 재보궐선거의 어젠다와 관련된 주거의 안정이라는 부분 과 관련해서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공약이 공약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좀 공감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은 더 너무 조금 좀 무던하게 중장기적으로 선거 공약을 믿기보다는 선거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놓고 이제는 투자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임박해져 왔다라는 점. 건설주들이 사실상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물론 일정 부분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양만큼 그리고 선거 공약에서 내건 수치만큼 현실성이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는 분명히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이를 놓고 선거 결과를 전후해서 분명히 희비교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 결국은 집행 가능성 여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자.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심 공약은 여전히 지금 현재 온고잉, 진행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5대 공약들이 있었죠. 5대 공약들이 제대로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 그리고 증세안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시장 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IT, 가전, 자동차 말씀드린 바가 이미 있었고요. 미국의 서비스업도 지금 현재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 해제, 자가검역이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권고안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 일평균 300만 명을 이미 넘어가고 있다. 하루에 30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독립선거일이 7월 4일이죠. 7월 4일 이전 미국 성인의 100%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만큼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 서비스 소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소비의 확대는 식음료와 여행, 항공, 면세점이다. 우리나라도 조금은 이제 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단 후보자들 지금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거 경험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공약
다 과연 이루어졌을까? 과거로 물론 이번 후보자분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치를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 이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선거일 이전에 어쨌든 선거일 이전에 그 선거 공약과 관련된 그리고 후보자와 관련된 관련 기업군들에 대한 투자 조금은 좀 그 현금화 매매 차익을 좀 현금화시키는 좀 투자해서 좀 빼는 그런 좀 해안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월화수의 어떤 그 투자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좀 그런 상황 우리 시청자 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후보자별 선거 공약 이 부분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집행 여부 가능성, 집행 가능성 여부 이 부분 꼭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과 관련한 종목들에 좀 매개가 많이 쏠리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실현 가능성에도 좀 염두를 두고 고려를 해보시고 또 펀더멘털 개선 여부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도 함께 세워봐야겠죠. 이번 주에 어떤 이슈와 이벤트들 앞두고 있을까요? 예, 이번 주 두 가지 보셔야 되죠. 하나는 실적 시즌이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하나는 보궐선거라는 거 한 가지. 물론 해외에서 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비제조 PMI도 발표되고 중국에서 이제 차이신 PMI도 발표가 되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4.7 재보궐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의 시작. 금리 이슈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금리 이슈는 이제 금리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 다만 금리의 급격한 변화는 좀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이제는 최소한 2%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오히려 시장은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에는 지난 주말 미국의 부활절 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목요일 시장에서의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핵심 이슈 결국은 보궐선거도 있고 1분기 실적 특히나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초입 단계에서 향후 실적 차별화, 종목 차별화에 대한 근간을 제공하는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가지. 인프라에 대한 패키지, 결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느냐, 친환경 원자재, 그리고 뭐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백신 보급의 가속도. 여기에는 식음료와 카지노 면세점이 들어있다. 항공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 인식에 대한 변화. 과거에는 금리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그 부분은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어가고 있다. 마지막,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어진다. 그러면 서비스 소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여기에 운송업종까지, 물류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IT 가전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국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장 궤도에 본격 진입한 업종.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나가시는 그런 해안 가져나가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이벤트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이 증권사 리포트들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다뤄드릴 리포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파운드리 요모조모라는 제목의 반도체 업종 리포트 들고 오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부터 제가 살펴볼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업종 리포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 한 번 더 반복해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 선정까지 가시는 길목에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를 보셔야 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굳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을까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 구간의 이슈나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뉴스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파운드리, EUV, 그리고 OSAT 적어도 이러한 개념들은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3월 이제 지나고 4월 5일 IBK에서 발간된 리포트가 이러한 부분들 개념 정리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까지도 총망라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EUV, OSAT, 우리는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구분을 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DRAM, NAND 플래시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결국 저장은 하지 않고 정보 해석과 처리를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중앙정보 처리 장치, 그리고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로 따지고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2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이제 종류와 역할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그리고 기업들을 살펴보면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인텔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공정 모두 다 수행이 가능하고 팹이라는 것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팹은 앞으로 나오는 뒤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P 기업이라고 하면 설계 전문 라이센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이센스만 제공할 뿐 자체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ARM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팹입니다. 팹 리스인데요. 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하고 판매는 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은 파운드리 기업에다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IP와 팹리스의 차이점은 자체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팹리스의 대표적인 기업은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이제 팹리스가 설계한 제품을 파운드리, 위탁 업체에다가 제조용 설계 도면을 재디자인하는 기업인데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 팹리스가 설계한 것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재디자인해준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무엇이냐? 반도체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생산,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탭 리스 기업으로부터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TSMC, 삼성전자, UMC, SMIC 정도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단어입니다. OSAT인데요. OSAT는 반도체 후 공정 과정 전체를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과정 중에 패키징, 테스트 이러한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기업 중에서는 ASE가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후공정 전체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을 할 거냐, 테스트를 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본다면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 세미콘 등이 후공정 섹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EUV입니다. EUV는 자외선을 이용한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겨야 하는데 기존에는 불화 아르곤 ARF 노광 장비를 이용했는데 이 장비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가 EUV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ASML이 EUV 장비는 독점 생산하고 있고 연간 4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TSMC가 가장 많은 분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21년도까지는 약 70대까지 보유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약 27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한 대 더 추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대 더 추가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OSAT인데요. OSAT가 이제 반도체 8공정 중에서 마지막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데 테스트, 절단, 패키징 이러한 가공 공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후공정 사업이 매출과 수익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기능과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중에서도 테스트만 할 거냐, 절단만 할 거냐, 패키징만 할 거냐 이게 하나하나 특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업체로 말씀드렸던 테스나, SFA 반도체, 네페스, LB 세미콘, 하나마이크론 등의 기업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산업이 대만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공정이 다소 간단했었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기업인 IDM, 삼성전자나 이렇게 되겠죠. OSAT 사업을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후공정 분야가 조금 발전이 좀 더뎠습니다. 최근 이 패키징 기술이나 비메모리 반도체의 고도화에 따라서 미세화, 공정에 발맞춰서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OSAT 기업들도 앞으로 각 분야마다 전문성 그리고 새로운 성장 사이클 진입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캐펙스 투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죠. 연간 파운드리 캐펙스 투자가 265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중 70%를 TSMC 대만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TSMC의 투자 규모가 약 31조 원, 280억 달러로 상향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에 못 미치는 12.5조 원, 12조 5천억 원 정도고요. 인텔은 이제 새로이 파운드리에 재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집중해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맞물려서 나오고 있죠. 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신규 라인과 설비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반도체 시장을 볼 때의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이렇게 순서로 조금 중요도를 바꿔보자.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IDM이나 메인 업체들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미국까지도 함께 등장을 해버려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여 반도체 섹터를 본다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리포트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다양하고도 복잡한 반도체 업종에서 추가적인 기업가 리포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리포트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7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자세한 보고서 전문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파일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리포트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업종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뭐 전공정은 뭐고 후공정은 뭐고 팹리스는 뭐지 파운드리는 뭐지 참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좀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 이제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중요도를 설정해서 짜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고 내일부터 또 알려드릴 종목 리포트 들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제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이죠. 고수익 작전 포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는요,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좀 소액의 소액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포트,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장기 포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양봉샤스 이름에 걸맞게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자, 앞으로 저희 계좌도 이렇게 좀 빨갛게 물들여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이제 매일 아침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은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양봉사스 이주현입니다. 주말간 이제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봄 날씨처럼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멘텀을 좀 활용을 해서 그리고 매크로적인 이슈를 가지고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을 지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랜 기간 중장기 투자 역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나 단기 따지지 않고 이제 시장의 방향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다 잘하신다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성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나 이슈나 이제 그런 뉴스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짧은 수익 구간을 이제 꾸준히 만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안정성을 따지거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에 의미를 두고 접근을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는 이제 기업의 실적 그리고 기술력, 뭐 이런 내재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분할로 시간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단기 계좌와 중장기 계좌를 이렇게 이분화하셔가지고 경험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2개를 가지고 소액으로 꾸준하게 중기든 장기든 단기든 이렇게 뭐 연습을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렇게 계좌를 이분화하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계좌를 이분화라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분석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그런 전략을 활용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또 이 지수가 다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지수가 내려올 때는 사고 또 오르면은 팔고 이렇게 약간은 방망이를 좀 짧게 준 전략들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이 박스권 시장에서는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다 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방식 굉장히 좋고요.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테마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략을 해본다면 수익률 면에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에서 지금 상승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 구성하면서 중장기 포트는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첫 시간인 만큼 오늘 저희 포트를 채워주실 종목을 또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좀 주식을 꽤 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예전에 이제 대선 테마로도 한번 엮였던 적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전력 생산 관련된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탈원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전을 또 수출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성 파워텍이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풍력 타워 수지축을 개발한 부분이 예전에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시세를 좀 반짝하고 강하게 내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대략적으로 약 한 작년 10월쯤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 우상향 꾸준히 해오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저항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주총에서 이번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은 앞으로 이 전력 관련해서 전력 생산하는 데 있어서 풍력과 태양광을 동시에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전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간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 펀드 완판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 주목을 좀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시세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매수가는 시가부터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눌림이 나와서 5일선 부근까지 2,56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께서는 그냥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셔도 크게 손실 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48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보성 파워텍이었는데 풍력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의 신사업을 추가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혜를 더 입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후에 저도 이 종목 안에 잘 담아보고요. 앞으로 또 게릴라성으로 저희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주연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매매 시그널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이렇게 전략들, 작전들 가득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개장 20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